공룡은 지금으로부터 2억 3,5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까지 2억여 년 넘게 전 세계에 걸쳐 번식했던 육상동물의 끝판왕입니다. 공룡 화석이 남극을 포함한 7개 대륙 모두에서 발견되었을 정도로 범세계적인 존재였죠. 공룡은 현재 화석상으로 알려진 것만 약 900종에서 1000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종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하죠. 거기다 새까지 포함하면 공룡의 종은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새, 즉 조류는 살아남은 몇 안되는 공룡의 후손입니다. 공룡이라는 뜻은 두려워할 공, 용, 자를 사용한 것으로서 공포의 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이노소어라고 불리는데 다이노스, 무서운 또는 끔찍한 이라는 그리스어와 도마뱀을 뜻하는 사우루스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우루스라고 하곤 하는데 사실 공룡은 사우루스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공룡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어처럼 비늘만이 몸을 덮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공룡에겐 비늘과 함께 깃털이 있는 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복각되는 공룡들은 이런 식으로 깃털이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물론 덩치가 큰 공룡들은 깃털이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전력 질주를 가정으로 우사인 볼트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빠르게 뛰는 속도가 시속 20km에서 29km라고 해요. 우사인 볼트의 전력 질주 속도는 시속 약 44km죠. 티라노사우루스의 걷는 속도는 시속 4.6km로 일반적인 인간의 걸음 속도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육중한 꼬리와 골반 다리를 고려해봤을 때 이보다 빠른 속도로 뛸 경우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점과 티라노사우루스의 사냥감이었던 공룡들이 크고 느리다는 점을 감안한 수치라고 해요. 발견된 종 중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공룡은 40m에 달했던 아르젠티노사우루스입니다. 발견되었던 가장 작은 공룡은 두개골의 길이가 1.27cm의 오큘루 덴타비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룡 모두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긴 합니다. 공룡 중에선 평범한 중형급 사이즈의 트리켈라톱스가 지구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인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가장 긴 이름을 가진 공룡은 마이크로 파키케팔로사우루스입니다. 뜻은 타이니 틱 헤디드 리자드로서 엄청 작은 두꺼운 머리를 가진 도마뱀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 가장 최초로 여겨지는 공룡은 니아사우루스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2억 4,300만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서식했다고 해요. 머리가 가장 나쁠 것으로 추측되는 공룡은 놀랍게도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이 녀석의 뇌는 3cm의 길이와 75g의 무게로서 땅콩만 합니다. 물론 뇌의 크기만으로 멍청하냐 똑똑한 애를 구분짓기는 어렵겠지만 덩치에 비해 뇌가 진짜 작긴 작네요. 가장 빠른 공룡은 드로미케이오미무스로 시속 약 60km까지 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는 힘이 가장 센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이 녀석이 한번 물면 3.5톤에서 6톤의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하죠. 참고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뜻은 폭군 왕 도마뱀입니다. 가장 큰 공룡알의 길이는 60cm가 넘습니다. 화석화된 공룡의 비듬을 발견함으로써 공룡의 허물을 벗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룡은 피부가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는 방식으로 허물을 벗었죠. 공룡에게 붙어있던 벼룩은 현대의 벼룩 크기의 10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주라기와 백악기 사이에 벼룩 화석을 살펴보면 암컷이 20.6mm, 수컷이 14.7mm의 크기였다고 하죠. 중세 유럽에서는 용을 악마의 일종으로 보았기에 화석을 악마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부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선 공룡의 뼈를 용의 뼈로 간주했죠. 그래서 보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공룡이 살던 당시의 식물들은 영양가가 적고 질기디 질겨 식물 소화를 돕기 위해 용광류 공룡들은 윗속에 돌을 넣고 다녔습니다.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을 두고 공룡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장훈 선수를 뽑을 수 있겠네요. 공룡은 성대가 없어 영화 속에서 그려진 하늘이 쩌렁쩌렁하는 표율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울음소리는 이와 비슷하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공룡은 동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후 6,500만 년 뒤 인간이 생겼죠.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인간으로 보기 어려운 작은 포유류로서 살아있었다고 해요. 공룡의 몸집이 거대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몸이 커질 수 있는 한계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공룡 몸속에는 기낭이라는 공기주머니가 존재했는데 거대한 덩치를 가졌지만 이를 통해 무게를 줄일 수 있었죠. 산소 농도가 높아진 것 역시 몸이 커지는데 한몫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먹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의 7배에서 8배 높았기에 식물의 광합 성량이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물별 질소 고정량이 떨어져 영양가가 없었죠. 그렇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식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곤충의 창궐로 식물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두꺼워지고 외피가 발달하게 됩니다. 공룡은 이 질긴 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필연적으로 초식동물의 장을 길어지게 만들었고 장의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식동물을 먹기 위해 육식동물들도 거대해졌죠. 이 외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큰 덩치를 가지게 되었다,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등의 거대한 공룡의 몸집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최초로 발견된 공룡의 화석은 비공식적으로 1822년 봄 영국의 의사 멘텔 부부가 발견한 이구아노돈 화석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최초의 공룡 화석은 영국의 목사인 버클랜드가 1824년 발견한 메갈로사우루스입니다. 런던 지질학보 화보에 최초의 공룡 화석의 발견으로서 소개되었죠. 물론 이게 완전 최초의 발견은 아니었습니다. 공룡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인 1676년 메갈로사우루스의 대퇴골 화석이 발견된 기록이 있긴 합니다. 당시엔 이 화석을 거인의 대퇴골로 추측했다고 해요. 둘리의 모티브는 케라토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에서 따왔고, 과거 둘리의 엄마는 브라키오사우루스로부터 따왔습니다. 둘리는 육식 공룡이었고 둘리의 엄마는 용광류인 초식 공룡. 이러한 설정 오류로 인해 둘리의 엄마가 나중에 두 발로 서서 걷는 공룡으로 바뀌게 되었죠. 가장 큰 육식성 공룡은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길이가 무려 15m에서 16m에 달했으며 높이는 4.3m에서 7m나 됐죠. 스피노사우루스의 시그니처인 돛. 이 돛의 존재는 체온 조절 및 수중 사냥을 위해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헤엄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물속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도 수행했다고 하죠. 주라기 공원에서 엄청 거대한 몸집으로 그려진 모사사우루스. 영화에선 엄청 커 보이는데 실존했던 모사사우루스의 최대 길이는 17m입니다. 참고로 티라노사우루스가 11m에서 13m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구에 존재했던 240만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적으로 약 25억 마리가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살아서 활동한 티라노사우루스는 북미 서부만 따지더라도 어느 시점이든 약 2만 마리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현재 골격이 잘 보존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은 32개, 뼈 조각이 하나뿐인 화석은 10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화석만을 봤을 때 약 8천만 마리당 한 마리꼴로 온전한 화석이 남았다고 추정할 수 있죠. 거대한 덩치를 가진 공룡은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지만 현재 밝혀진 바로는 가장 오래 살았던 용광류 기준 최대 70년에서 80년까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15세쯤 성체가 되어 평균 20대 중후반 최대 30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가장 비싸게 팔린 공룡 화석은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인 스탄입니다. 3,185만 달러, 하나로 379억 원에 낙찰되었죠. 트리케라톱스가 떠오르는 강룡류. 이 친구들에겐 프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프릴의 존재 이유로 여러가지 가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성적 과시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을 구별하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물론 예외적으로 트리케라톱스처럼 뼈로 꽉꽉 차있는 프릴을 가진 종은 방어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룡 중 가장 큰 머리를 가진 공룡은 강룡류에 속해 있는 토로사우루스입니다. 두개골의 길이만 최대 2.77m죠. 초식 공룡으로 알려진 트리케라톱스는 죽은 사체를 먹기도 했던 잡식종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안킬로사우루스 꼬리 끝의 뼈, 뭔가 곤봉 같은 이거 성체 기준으로 약 60kg이라고 합니다. 스테고사우루스의 수많은 골판은 피를 골판으로 보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생겨났다는 가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골판으로 피를 보내 자신의 강력함을 보여주기도 성적 과시용으로 사용했다는 가설이 있죠. 이렇게 멋진 공룡들은 6,600만 년 전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사건, KPG 멸종 사건으로 새를 제외한 공룡 대부분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상 생물종의 75%, 바다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도 갑작스럽게 멸종하게 되었죠. 근데 재밌게도 살아있는 공룡을 실제로 만나볼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력으로는 아직 공룡을 복원할 수 없지만 공룡의 DNA 추출 성공 사례나 공룡의 계보를 잇는 조류의 유전자를 이용해 공룡을 복원하는 실험에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사례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랬을 것이다, 추측된다, 무슨 설이 있다, 그리고 그 설은 정설로 여겨진다 등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죠. 엄청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 때문에 공룡이라는 존재가 더 신비하고 멋져지는 것 같습니다. 상상할 여지를 남긴다는 것, 공룡이 오늘 저에게 준 멋진 교훈 같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